엔트로픽에서 역대 최강 클로드 미소스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이제 사용할 수 있게 공개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반 출시는 없다라고 밝히면서 프로젝트 글래스윙 파트너 대상으로만 공개를 했습니다. 조코딩 뉴스를 꾸준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클로드 미소스 이전에 유출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드러났었거든요. 엄청난 성능이다, 보안다, 파괴한다, 이런 대략적인 루머만 있었는데 구체화돼서 나왔습니다. 벤치마크를 좀 보자면 코딩 하시는 분들은 클로드 오퍼스 모델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요. 클로드 오퍼스 4.6이 그 코딩 제일 잘하는 모델이잖아요. 53.4%거든요. 근데 미소스 프리뷰는 얼마냐? 77.8%다. 터미널 벤치 오퍼스 4.6 65.4%에서 82%. 소프트웨어 벤치 멀티모달도 27.1%. 엄청 낮았는데 이게 59% 2배 이상 좋아졌습니다. 특히 코딩 쪽으로 어마어마하게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공개를 안 했습니다.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가 더 충격적입니다. 이게 성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미소스 프리뷰로 사람의 개입 없이 보안 취약점을 찾는 그런 일을 해봤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취약점들을 찾았냐면 세계에서 가장 보안이 강화된 운영체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오픈BSD라는 거에 27년 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27년 동안 아무리 뭐 해커들이 달려들고 뭐해도 못 찾았던 취약점을 그냥 미소스 프리뷰가 알아서 뚫어가지고 오픈BSD가 깔린 어떤 컴퓨터가 있다, 바로 그냥 미소스 프리뷰가 해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취약점을 통해 공격자는 해당 운영체제가 실행되는 모든 시스템에 원격으로 접속하는 것만으로 시스템을 다운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수많은 소프트웨어에서 비디오 인코딩 및 디코딩에 사용되는 FFmpeg 영상 관련된 어떤 프로그램 만들거나 하면은 거의 무조건 사용되는 영상 처리하는 라이브러리인데 16년 된 취약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자동화된 테스터가 500만 번이나 실행했지만 한 번도 문제를 잡아내지 못한 코드라인이었는데 그거를 잡았다고 합니다. 해당 모델은 전 세계 대부분의 서버를 구동하는 소프트웨어인 리눅스 커널에 여러 취약점을 자율적으로 찾아내고 연결하여 공격자가 일반 사용자 접근 권한에서 시스템을 완전히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위험한 거냐면 사실 이미 있는 취약점은 누구나 찾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미 있는 건데 얘네들이 만약 업데이트를 안 해가지고 취약점이 있는 옛날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다? 아무나 뚫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오픈BSD나 FFmpeg가 깔려있다? 그러면 다 뚫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 위험한 상황인 거죠. 여기서 묘사하기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미소스 프리뷰가 이 정도로 강력하니까 이거를 만약에 지금 대중에게 풀면 어떻게 되냐, 이걸로 모든 시스템을 다 해킹해버리면은 진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안 풀겠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안 풀고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라는 프로젝트를 한다고 합니다. 이제 AI가 너무 강력하니까 싹 다 해킹을 해버릴 수 있으니 그 전에 우리가 먼저 방어막부터 구축하고 그 다음에 공개를 하겠다라는 프로젝트입니다. 저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아마존 웹서비스, AWS나 뭐 엔트로픽, 애플, 브로드컴, 시스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구글 등등 이런 주요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글래스윙을 함께 해가지고 방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급한 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방어자들이 우위를 점하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사이버 방어자들의 어떤 그룹을 결성하고 방어막을 구축하는 걸 시작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안을 알아야 뭐 시스템을 구축도 잘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었는데 AI가 이 정도로 보안이 강해지다 보면 사실 인간 보안 전문가한테 맡기는 것보다 이런 미소스 같은 모델한테 보안 점검해줘 라고 시키는 게 제로데이 취약점까지 찾아내면서 보안도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여기 채팅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자기들 수익 구조 늘리려고 과장하는 것 같음이라고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케팅 과대 광고일 뿐 5.4%보다 별로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5.3%로 돌렸을 때 벤치마크랑 비교를 하는데 보면 좋아지긴 했는데 5.4%랑 비교하면은 사실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PUD 이게 오픈AI에서 다음 모델로 프로젝트 명으로 발표를 했는데 그게 더 강할 거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글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취약점 찾는 거 뭐 다른 모델도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 정부에서 월가 은행에 미소스 보안 테스트 촉구를 했다고 합니다. 엔트로픽과 논의를 이제 미국 정부의 차원에서 한 겁니다. 이게 그렇게 강력하다고? 그러면 이제 은행 다 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은행도 털리지 않게 엔트로픽과 논의를 하고 있다. 스콧 벤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에 월가 은행 CEO를 소집했다고 합니다. 미소스의 보안 위협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취약점 탐지 기능을 활용해야 한다고 경고를 전달했다. 이게 정부까지 이렇게 반응할 정도면은 굉장히 강력하긴 한가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경쟁사 오픈AI에서는 저격을 했습니다. 오픈AI 미소스 출시 유보가 보안 때문이 아니라 컴퓨팅 니네 없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저격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일부 기업에 제공하기로 한 것은 보안 문제보다 컴퓨팅 문제가 더 클 것으로 추측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니면 또 이런
주장도 있어요. 혹시 이거 증류를 통한 기술 복제 방지 스택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미소스 이런 거 공개해버리면 API로 써가지고 중국 이런 데서 엄청 가져가잖아요. 엔트로픽에서도 중국 모델이 우리 거 증류해가지고 훔쳐가고 있다라고 발표를 한 게 있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그래서 막겠다라는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종합적인 판단이었을 것 같아요. 유출되는 것도 막고, 아니면은 이제 보안 실제 위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컴퓨팅 파워도 부족하고 하니까 겸사겸사 이렇게 포장해가지고 보안이 위험하다 하고 이렇게 알리지 않았을까. 어차피 새어나가긴 할 거라 시간 문제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금방 증류를 해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간에 이제 시간을 버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다음 모델 개발해가지고 그래도 좀 비교율이 점하고 하는 게 그래도 조금씩 앞서갈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엔트로픽 업데이트도 많았습니다. 에이전트 개발 배포를 위한 클로드 매니지드 에이전트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에이전트를 빌드하고 디플로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를 썼는지 이런 것도 관리하고.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이런 식으로 에이전트 플랫폼이 있어가지고 에이전트를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쳐가지고 만들 수가 있고요. 에이전트를 만듭니다. 에이전트 지금 불러와가지고 쓴 걸 볼 수가 있죠. 크리에이트 에이전트 이렇게도 만들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나 MCP 연결된 거 이런 거 한 번에 조회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매니지드 에이전트, 즉 에이전트를 위한 어떤 플랫폼을 만든 거죠. 기업에서도 막 각자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관리할 플랫폼이 필요할 텐데 그것까지도 이제 클로드에서 제공을 해버리겠다라는 거죠. 대규모 클라우드 환경에서 AI 에이전트를 손쉽게 구축 배포할 수 있는 에이전트 플랫폼이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인프라 통합 제공해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하네스 엔지니어링이잖아요. 에이전트를 만든다라는 개념이 모델만 있으면 그걸 감싸가지고 이런 거 연결하고 플랫폼 만들고 하는 거는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트로듀싱 매니지드 에이전트라고 싹 소개하는 글이 올라오자마자 얼마 뒤에 바로 우리는 오픈소스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멀티카 오픈소스 버전으로 잘 만드셨더라고요. AI 에이전트한테 이런 식으로 태스크들을 이렇게 할당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이슈들을 만들면 그걸 에이전트 시키고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엔트로픽의 업데이트로 이제 클라우드에서 동작할 수 있게 울트라 플랜이라는 게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울트라 플랜을 적으면 이게 이제 여기서 진행이 안 되고 내 작업이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클라우드에서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복잡한 이런 계획을 막 여러 페이지로 세우게 되고요. 이걸 쭉 검토한 다음에 어프로브를 하면 이 플랜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엄청난 플랜을 세워서 거의 리포트로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로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들을 싹 다 장악을 했습니다. 클로드 4 워드가 나왔습니다. 워드 내에서 이제 클로드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워드 문서 열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워드에 클로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뭐 커서나 이런 거 쓰듯이 이제 워드를 쓰는데도 AI가 붙어가지고 여기서 작업을 도와주고 뭐 요약해줘 하면 요약도 해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클로드가 고쳐준 걸 볼 수가 있어요. 어플라이만 누르면 딸깍하고 원하는 부분들을 싹싹 고쳐줍니다. 그리고 클로드 코워크 아마 쓰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모든 유료 플랜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이걸로 웬만한 컴퓨터 내에 문서 작업들 할 수가 있거든요. PPT 만들고 엑셀 만들고 워드 만들고 하는 걸 그냥 PC로 깔아가지고 코워크 쓰게 되면은 바로 이제 로컬 파일들 뒤져가면서 막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이거 꽤 강력합니다. PPT 뭐 엑셀 뭐 문서 웹사이트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이거 안 써보신 분들은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종종 PPT 빨리 만들어야 되거나 엑셀 빨리 만들어야 될 때 씁니다. 근데 꽤 괜찮게 나옵니다. 클로드가 굉장히 이런 기업들이 뭔가 많이 쓸 법한 이런 기능들을 빠르게 장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이런 그래프도 있더라고요. US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게 엔트로픽이 압도적으로 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엔트로픽의 점유율이 이제는 1위 제품이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파이낸셜 타임즈의 자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도 보면 클로드를 사용하시는 기업들이 좀 점점 늘어나는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클로드 코드부터 해가지고 코워크 이런 업무용으로 쓸 수 있는 되게 강력한 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엔트로픽의 점유율이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AI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까. 구글은 뒤쳐져 있는데 이제 다음 달에 구글 I.O.가 있거든요. 그때를 대비해서 좀 숨겨놓고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는데 구글 I.O. 초대 이번에 와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I.O. 현장 소식도 빠르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오픈AI는 어떤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나? 코덱스에 이제 스크래치 패드라는 새로운 실험적인 기능 도입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투두 목록 뷰에서 여러 코덱스 채팅을 시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렬 실행으로 여러 개를 쫙 돌릴 수 있는데 스크래치 패드를 켜요. 그러면 이렇게 투두 리스트처럼 쭉 질문이나 뭐 시킬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데 이게 치고 넘어가면 각자 다 실행이 돼요. 이게 지금 병렬로 실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실행된 결과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병렬 실행을 굉장히 강력하게 한 거죠. 이러면은 이제 뭐 여러 작업들을 시키기에 굉장히 직관적인 어떤 구조가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새로운 요금제도 출시를 했습니다. 월
$100 프로 요금제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픽과 코딩 전쟁을 선언했다. 원래 이게 $200 요금제였는데 이제 $100도 추가를 한 겁니다. 한국은 이제 159,000원이군요. 조금 더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이런 플랜을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월 159,000원으로 5배 많은 코덱스 사용량을 제공하고요. 엄청 개발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200을 쓸 텐데 중간도 다리도 나가지고 이제 중간 돈도 내고 쓸 수 있게 한 겁니다. 그러면 아마 좀 수익성이 증가가 될 수도 있겠죠. 코덱스 사용량도 꽤 늘고 있다고 합니다. 모델 출시 2개월 만에 코덱스 주간 활성 사용자가 300만 명으로 늘어났다. 역대 코딩 에이전트 서비스 중 가장 빠른 속도의 상승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충격적인 뉴스가 났는데 오픈AI CEO 샘 알트만 자택에 화염병 공격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도 화염병은 근처에 떨어져서 저절로 꺼졌으며 피해는 경미했다라고 하고요. AI에 엄청 반대를 하시는 분이라고 해요. 러다이트 운동도 일어났듯이 당연하게도 이제 AI에 반대하는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AI 기업의 CEO들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GPT 이미지 2라는 모델 오픈AI에서 이제 다음 이미지 모델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미지가 잘 나왔거든요. 근데 확대를 좀 해보니까 뭔가 어디서 본 듯한 로고가 나와서 이거 제미나이 나노바나나 결과를 가져와가지고 학습한 건가? 라는 이런 추측이 트윗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워낙 인터넷에 많은 걸 크롤링 하다 보니까 이런 게 포함됐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구글 소식 좀 전달드리면 구글 제미나이에 노트북 기능을 탑재를 했습니다. 즉 이 노트북 LM 기능을 제미나이 안에 이제 들어오게 탑재를 한 겁니다. Move to 노트북이라고 해서 대화한 거를 하나의 어떤 카테고리 노트북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죠. 관련 파일들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HTML, PDF, 엑셀 이런 거를 쫙 넣어가지고 프로젝트 폴더 단위로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픈AI도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관리를 하던 이런 기능을 이제 제미나이에서도 이렇게 노트북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노트북 LM이랑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좀 특징적인 거는 이런 식으로 제미나이 채팅까지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많이들 하시는 뭐 오디오 오버뷰 팟캐스트 만든다거나 동영상 개요 만든다거나 보고서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제미나이의 채팅 내역까지도 포함해가지고 만들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미나이 업데이트가 또 있었습니다. 제미나이는 복잡한 개념을 채팅 내에서 직접 사용자 맞춤형 대화형 시각화로 변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인터랙티브한 어떤 시각화 자료까지 있어가지고 뭔가 수학, 과학 이런 거 공부할 때 변환을 시켜가면서 시각적인 어떤 자료를 통해서 공부를 할 수가 있겠죠. 오, 파동, 궤도를 그리는 거 이런 것도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공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 다음에 구글에 신스 ID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AI가 이미지나 영상 이런 걸 너무 잘 만들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구글 딥마인드에서 신스 ID라고 워터마크를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되면 여기에 몰래 워터마크를 넣는 겁니다. 사람이 그냥 봤을 때는 알 수가 없는데 탐지를 하게 되면은 탐지는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기능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있었는데 무력화가 돼버렸습니다. 리버스 신스 아이디라는 레포지토리가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신스 아이디를 리버스 엔지니어링 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패턴을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노바나나로 뭔가를 만들었다? 근데 이걸 좀 흔적을 지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오픈소스 다운받아서 딸깍 하게 되면 워터마크가 싹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메타에서 첫 폐쇄형 모델 뮤즈 스파크라는 모델을 출시를 했습니다. 벤치마크를 공개를 했거든요. 오퍼스나 제미나이 3.1 프로 GPT 5.4랑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강력합니다. 논문 이런 분석 능력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꽤 괜찮게 나오긴 했는데 제대로 비교를 해보자면 1등 하는 것만 고르면은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게 지금 프론티어급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을 만든 팀이 이제 메타가 싹 갈아엎었잖아요. 연봉 뭐 1,400억 뭐 이렇게 줘가면서 이제 슈퍼 인텔리전스 팀을 꾸렸잖아요. 그 팀의 어떤 첫 모델입니다. Artificial Analysis 보면은 이전에 메타4 매브릭 여기 있었는데 요게 이제 52점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공개된 오픈소스는 아닙니다. 메타 AI에 쓸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API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스페이스 XAI 콜로서스 2 새로 이번에 데이터 센터 크게 지어잖아요. 거기서 현재 7개의 모델을 훈련 중이라고 합니다. 이미지 V2 버전 훈련하고 있다고 하고요. 1트릴리언짜리 파라미터 2가지 변형, 1.5 트릴리언짜리 2가지 변형, 6 트릴리언 그리고 10 트릴리언 파라미터까지도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릴리언이면 얼마나 좋아질 수 있을까? 이게 아무래도 스케일링의 법칙이 어느 정도 계속 통하고 있잖아요.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 쪽 소식을 보자면 알리바바에서 새로운 AI 영상 모델을 공개를 했거든요. 시댄스 2.0 엄청 화제였잖아요. 잘 나온다고 난리 났었는데 제치고 벤치마크 1등을 했습니다. 해피홀스라고 알리바바 거라고 이렇게 밝히게 됐고요. 리더보드를 보면은 엘로스코어 기준으로 1386점으로 압도적
압도적인 1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해피오스 1.0, 클링이나 뭐 시댄스 2.0 다 좋은 모델들이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O3는 여기 있어요. 어이구, 한참 밑에 있죠. 실제로 좀 사례를 보자면 위에 게 해피오스 1.0, 아래 게 다른 것들 비교를 해보면 되게 표현이나 이런 게 털 표현 이런 게 굉장히 사실적이죠.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굉장히 사실적으로 잘 나옵니다. 어이구야, BO 3.1 이런 거는 난리 났죠. 막 튀어나오고 막. 근데 얘는 물리 법칙을 잘 이해하는 것 같고요. 괜찮게 나옵니다. 잘 나오죠? 야, 진짜 우는 것처럼 나와요. 화질도 굉장히 좋고요. 먹는 것도 물론 이게 막 쓸 수 있게 공개가 아직은 안 돼가지고 좀 더 많은 사례들이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비교한 사람들의 평가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좀 압도적으로 높은 점수여서 아마 나오면은 이게 1등을 먹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오픈소스 소식 좀 전달드리면, ZAI에서 GLM 5.1이라는 오픈소스 AI 모델을 출시했는데 성능이 어마어마합니다. 탑티어 퍼포먼스라고 하는데 오픈소스 중에 일단 1등 먹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벤치 프로 개발 벤치마크에서 GLM 5.1이 3등이에요. 제미나이 3.1 프로도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GLM5도 꽤 유명했잖아요. 잘 나오는 걸로. 근데 5.1 나오면서 확 좋아져 버렸습니다. 와, 소프트웨어 벤치 프로 5.4를 넘었네요. 이거는 컴플렉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테스트에서 오퍼스 4.6을 넘었는데요. 그냥 다운받아서 돌릴 수 있는 그런 오픈소스가 이렇게 높은 성능을 내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좀 재밌던데, 8시간 동안 계속 코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GLM 5.1을 시켜봤다고 합니다. 웹 베이스드 리눅스 레플리카 복제본을 만드는데 50개의 풀리 펑셔닝 앱을 만들어 달라라고 시키면은 1시간 뒤에는 열심히 이렇게 만들더니 웹으로 이렇게 리눅스를 만들고요, 파일 시스템 이런 것도 만들고요, 비주얼라이저 이런 것도 만들고요, 4시간 뒤에는 브라우저를 만들어 버려요, 5시간 뒤에는 채팅한 텔레그램을 만들어 버리고, 8시간 뒤에는 이런 것들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 OS 자체를 만들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놀랍게도 허깅페이스에서 다운받아가지고 내 컴퓨터에서 바로 돌려볼 수 있는데, 내 컴퓨터가 조금 좋긴 해야 됩니다. 조금 많이 좋긴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오픈소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니맥스에서도 미니맥스 M2.7 공식적으로 오픈소스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230기가면은 아마 VRAM도 이 정도 먹을 텐데, 그 정도면 미니맥스 M2.7 돌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성능이 꽤 괜찮거든요. 벤치마크를 보면은 2.7이 56.2점이고 이런 급이랑 거의 비슷하죠. 멀티 소프트웨어 벤치 아마 다국어로 하는 그거겠죠. 그거는 1등이에요. 1등 52.7점으로 탑티어 모델들보다 다 뛰어납니다. 중국 오픈소스 모델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맥스 업데이트도 소개를 드리면, 미니맥스 뮤직 2.6도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음악 생성 AI인데 미니맥스도 음악 생성이 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출시 기념 이벤트도 하더라고요. 14일 동안 500송 per day를 공짜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테스트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잘 나올지. 피메일 그룹이구나. 멈춘 듯한 이 silence 고요 속에 번진 your sign,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모든 게 멈춘 timeline. 괜찮죠? 잘 나옵니다. 공짜로 지금 14일 동안 쓸 수 있으니까요. 뽑아보실 분들은 지금 공짜로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픈소스도 엄청나게 좋은 게 나왔습니다. 이전에 에이스 스텝 1.5가 이제 수노의 어떤 오픈소스 버전이 공개가 됐었는데, 이번에 엑스라지 버전이 오픈소스로 공개됐습니다. 4빌리언짜리 모델인데, 이게 놀랍게도 수노 V5를 능가했다고 합니다. 12기가 VRAM, 소비자용 GPU에서 돌아가고요. 24기가 풀 퀄리티 버전도 있어서 소비자용 5090 이런 거 있으신 분도 돌릴 수가 있고, 심지어 가장 중요한 건 MIT 라이센스 상업용 안전 훈련 데이터로 학습이 됐다고 합니다. 이걸로 작곡하면 라이센스 아무 문제 없이 공짜 노래를 수노보다도 좋게 뽑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노 V5보다 점수가 높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 나오나. A model that grows. AC step is the rhythm the new world knows. 일본어. K-팝을 들어볼까요? Rhythm 위에 신호를 질러. 만들어 볼까요? 아까랑 똑같은 거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돌려보겠습니다. 숨멈춘 듯한 이 silence 고요 속에 번진 your sign, 손끝에 닿을 듯 말 듯 모든 게 멈춘 timeline.
괜찮은데요? 순호가 좀 나은 것 같긴 하네요, 확실히. 그 다음에 11랩스 이런 거에 이제 오픈소스 나왔습니다. 복스 CPM이라고 해서 TTS입니다. 멀티링구얼 스피치 이게 가능한데 목소리 입력하면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고 클로닝도 가능합니다. 목소리 복제도 가능하고요. 요것도 아파치 2.0 이런 라이센스로 잘 나온 오픈소스여서 데모를 잠깐 들어보자면 잉글리시부터 Sell everything right now. The market is tanking. Tech stocks are down 15%. 감정 표현이 괜찮게 나와요. 한국어 또 들어봐야겠죠? 네가 감히 우리 아들을 넘봐? 너 같은 근본도 없는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 감정 표현이 괜찮은데요? 일본어 하나 들어볼까요? 次は新宿です。お出口は右側です。 괜찮은 것 같죠? 오픈소스로 좀 TTS 쓰실 분들은 요거를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LPM 1.0이라는 테크니컬 리포트가 공개가 됐는데요. 라지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해서 비디오 베이스드 캐릭터 퍼포먼스 모델이라고 합니다. 어떤 비디오를 생성하는데 토킹 헤드류의 어떤 발전된 버전이죠. 즉 온라인 인터랙티브 비디오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식으로 아바타랑 화상 채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Hey there, I'm Olivia Hart. I'm right here with you on this video call. 오 자연스러워요. 레이턴시도 꽤 짧고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하는 영상이 생성이 됩니다. Let's do a high five. All right, let's do it. Get ready and high five. 오. Nice and snappy. 비디오 생성이다 보니까 하이파이브 하는 것도 영상으로 생성해가지고 실시간 레이턴시 굉장히 짧게 소통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심지어 노래도 한다고 합니다. Spinning round under neon lights. Everything feels so right tonight. 라이브 스트리밍 캐릭터 앤 게임 NPC에 사용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게임 할 때도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버튜버도 이제 이렇게 좀 실물 기반으로 발전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롱텀도 된다고 하고요. 와 45분 동안 이게 유지가 된다고 해요. 싱잉 이런 거 다 된다고 하고요. Hush now, darling, close your eyes. 오 리스닝? Disappointing results so far here and 오. in the sprints, not perhaps earning as 진짜 들어주는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오픈 소스로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그냥 데모와 테크니컬 리포트만 공개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피카 랩스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구글 미트 링크를 주면 이제 화상 채팅할 수 있는 그런 게 출시됐다고 소개를 드렸는데 피카미라고 해서 제가 또 만들어봤거든요. 이렇게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심지어 구글 미트도 진행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돈 벌 수 있는 것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피카 AI 셀프 에이전트로 실제로 돈을 벌 수 있게 해드립니다. 라는 이런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어떻게 돈 버냐? 인플루언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구현을 해가지고 PDF 이런 거 판매도 할 수 있고요. AI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Can you animate this design? 하면은 이제 애니메이팅 스킬을 등록해놔가지고 에이전트가 스킬로 요거를 애니메이팅을 해주는 거죠.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받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AI 에이전트를 만들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도 벌 수도 있고요. 핫픽스를 보내달라 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벌 수도 있고 AI 올리팬스네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스킬 앤 커넥션 이런 게 있더라고요. 리얼타임 비디오 챗 이런 것도 되고요. PPT 스킬, 프론트엔드 디자인 이런 스킬들을 이 에이전트한테 등록할 수가 있어가지고 자기만의 스킬을 등록해놓고 이거를 판매를 하면은 아마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수단도 좀 마련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 모델도 새롭게 오픈소스로 나왔는데요. 웨이포인트 1.5라는 소비자 하드웨어에서 대화형으로 실행되도록 설계된 실시간 확산 월드 모델이 새롭게 공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야 이런 기능까지 월드 모델로 내 컴퓨터에서 이렇게 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 프레임 한 프레임이 그냥 생성이 즉시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되는 그런 월드 모델입니다. 720p 60fps로 소비자형 하드웨어에서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초기 투자사인 Y 컴비네이터 CEO 게리 탄이 이번에 또 새로운 걸 공개를 했는데요. 이전에 G스택 공개해가지고 화제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G브레인이라는 걸 공개를 했습니다. 회의, 이메일, 트윗, 캘린더 일정, 음성통화, 독창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지식 베이스로 저장하는 스킬이라고 합니다. AI 에이전트한테 물려가지고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데이터를 이렇게 다양하게 끌고 와가지고 본인만의 지식 베이스를 축적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안드레 카파시가 이제는 LLM이 렉으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위키 형태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면서 화제가 됐었는데 그걸 적용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게리탄이 열심히 이런 좋은 스킬들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슈퍼베이스의 CEO 직접
슈퍼베이스의 스킬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슈퍼베이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담은 공식적인 스킬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제 슈퍼베이스로 뭔가 작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먼저 이렇게 스킬을 설치한 다음에 클로드 플러그인이나 이런 걸로 깔아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슈퍼베이스 연결부터 보안 처리, 스키마 관리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그냥 AI 에이전트가 싹 만들어가지고 DB 설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클로드를 더 빨리 작동하려고 디지털 채찍을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영상을 보면 채찍을 때리면서 faster 이걸 계속 입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나 봤더니 배드 클로드라고 스타도 엄청 시켰습니다. 클릭해가지고 채찍을 하면 이렇게 faster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봇 소식, 유니트리에서 10m/s 달리기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계 챔피언의 속도. 이제는 로봇이 걷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100m 10초 나온 것 같죠? 어이구야. 드리는 진짜 로봇을 굉장히 잘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조코딩의 바이브 코딩 1인 창업 부트캠프 3시간 무료 통합본 지금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요. 바이브 코딩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통해서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더 유익한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